어제 채권자 대위권과 채권자 취소권이 끝났습니다. 조문, 기본서, 기출문제까지 했고요. 이제는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 취소권이 너무 중요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일반인들은 알아듣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수험 공부를 하기 때문에 수험생들하고 소통한다 기분으로 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울 확률이 대단히 많다는 거 미리서 말씀드리고요. 조금 어렵다 하신 분들은 스킵 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자 대위권과 채권자 취소권은 큰 줄기를 잡아야 됩니다. 두 개를 비교해서 제가 말하는 것이 제가 무슨 강사가 아니니까 100% 맞지는 않을 수 있어요. 제가 정리하는 겁니다. 같이 지금 공부하시는 분이 있다 생각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채무 불이행에 대한 관계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3자한테 하는 거죠. 근데 그 3자를 당사자로 취급하는 거예요. 간단히 이야기하면은 내가 채권자하고 채무자가 있는데 채무자가 제 3자한테 또 채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이나 마찬가지예요. 아니면 사회행위나 채무자가 채권자 입맛에 맞지 않게 하니까 채권자가 대신해서 제 3채무자한테 행사하는 거,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서 취소시켜버리는 거, 수익자의 행위를, 이걸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큰 줄기는 그 당사자는 채권자와 제3채무자, 그 다음에 그건 채권자 대위권이고요. 채권자 취소권은 채권자와 수익자 혹은 전득자가 당사자가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채무자는 당사자가 아니죠. 그 다음에 그 차이점은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 정리 차원이니까 이걸 하겠습니다. 따로따로 하려고 그랬는데, 채권자 대위권은 두 개를 딱 놓고 보십시오. 채권자 대위권은 재판상 행사할 수 있고 재판 외에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채권자 취소권은 재판상으로만 해야 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소장을 제출해야 됩니다. 소장 제출하니까 이게 출소 기간입니다. 1년 5년이 1년 5년. 안 5행. 안 때부터 1년, 그 다음에 법률행위를 한 때부터 5년.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 취소권은 출소 기간, 상점채였죠. 이게 시험에 종종 나오고. 그리고 채권자 취소권하고 이제 차이점은, 채권자 대위권은 특정 채권이든 금전 채권이든 상관없어요. 물론 이해를 하면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냥 정의 차원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다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나 채권자 취소권은 금전 채권밖에 안 돼요. 특정 채권은 안 돼요. 여기서 특정 채권은 간단히 말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면 돼요. 그걸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데, 그런 걸 특정 채권이라고 그래요. 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채권자 취소권은 내가 누구한테 대여금 채권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그걸 재판상으로만 행사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내가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갖고 있는 원래 채권을 피보전 채권이라고 그래요. 그 피보전 채권이 채권자 취소권은 금전 채권일 때만 가능해요. 그러나 아까 말 채권 제외권은 금전 채권이든 특정 채권이든 가능하고 안 하고, 이건 반복했네 그냥. 그 다음에 피보전 채권이 피대위 채권이나 그 다음에 채무자하고 수익자의 관계의 채권보다 채권자 대위권은 먼저 성립할 필요도 없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 시간 때문에 충분히 저는 이해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러나 채권자 취소권은 피보전 채권이 먼저 성립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채무자한테 돈을 갖고 있는 거, 채권을 갖고 있었는데 채무자가 수익자하고 사기를 쳤어. 그냥 쉽게 말해서 사회행위라고 그래요. 했어. 먼저 갖고 있었는데 사회행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채권자 대위권은 반드시 변제기가 와야 돼요. 변제기가 왔는데 채무자가 안 갚어. 그러니까 제3채무자한테 네 돈을 채무자한테 갚아라. 그래야 내가 채무자한테 돈을 집행해서 받을 거 아니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채권자 취소권은 반드시 무자력이 필요하다는 거. 그러나 채권자 대위권은 무자력이 해도 되고 안 돼도 되고. 그러니까 내가 채무자한테 돈을 받아야 되는데 채무자가 무자력, 돈이 없어. 돈 없게 만들었어. 사회행위.
자기가 갖고 있는 유일한 재산을 아파트 한 채를 남한테 팔아먹었어. 그러면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돈을 받아낼 수가 없다. 그래서 무자력을 요한다. 채권자 취소권일 때만. 자, 이런 얘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짧게 하게 되니까 간단히 말해서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당사자는 누구다? 채권자 대위권이든 취소권이든 채권자다. 그 다음에 상대방은 누구냐? 제3채무자 혹은 채권자 취소권은 수익자나 전득자. 그러니까 전득자도 마찬가지. 전득자라는 거는 수익자가 또 팔아먹은 걸 말하는 거예요. 수익자. 이걸 꼭 알아야 돼요. 피고적격. 그래요. 그리고 채권자 대위권부터 또 한번 하겠습니다. 이해는 가셨죠? 그래서 성립 요건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자 피보전 채권이 존재를 해야 돼요. 피보전 채권이란 건 뭐예요? 간단히 말해서 채권자가 원래 채무자한테 보전하려고 하는 채권, 원래 채권이 존재해야 된다. 요건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피보전,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여기서 다 시험을 할 수 없잖아요. 이 피보전 채권이 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판례가 무지막지하게 많이 나와 있어요. 뭐 말도 못하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시험은 이게 나온단 말이야. 그건 제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고 여기서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피보전 채권은 존재만 하면 있기만 하면 돼요. 있기만 하면 된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먼저 설립할 필요도 없고 늦게 설립할 수도 뭐 상관이 없는 거 그런 거 있는데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정말 중요한 게 많이 나오는데 지금 제가 판례를 보고 있는데 그래서 반드시 이 피보전 채권에 대한 이행기가 도래해야 돼요. 이행기, 변제기. 내가 그 사람한테 돈을 받을 게 있는데 아시죠? 이 정도는. 자, 그만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보전의 필요성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무자력은, 그러니까 이거는, 채무자가 간단히 말하면은, 이게 어려우려나? 특정 채권일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일 때는 채무자가 돈 있냐 없냐 상관없잖아요. 소유권 이전을 해달라 이런 청구권이니까. 이것만 갖고도 심지어 이제 초심자들은 한나절을 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쌓여 있어서 그런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란 말은 내가 그 사람하고 매매 계약을 했는데 매도인이 소유권을 안 넘겨줘 등기를. 그러니까 소유권을 넘겨달라고 하는 청구권, 매수인 입장. 매수인이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매수인. 제가 말했죠. 매도인, 매수인 이렇게 딱 정해졌는데 채권자, 채무자라는 말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사용하는 용어다. 반드시 돈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런 뭐 빚쟁이가 채무자고 이런 차원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특정 채권, 소위 등 청구권에는 그 사람한테 소유권 넘겨줘 그러는데 그 상대방이 돈이 있냐 없냐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매도인 입장이니까. 이해가 가실런지 모르겠네. 그런데 금전채권일 때는 무자력이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은 채권자 취소권에는 반드시 무자력이어야 돼요. 그런데 이때는 채권자 대위권일 때는 무자력일 때도 있고 무자력 아닐 때도 있다. 특정 채권일 때는 채무자의 무자력이 요청되지 않고 금전채권일 때만 요구된다. 이렇게 하면 언제까지 못 하겠는데 너무 빨리 해야 되는데 이거. 그 다음에 실제로 법무사 시험에 나와 있는 거는 또 따로 정말 100% 나오는 건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 문제를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법무사 시험할 때 특징은 뭐냐면 이게 뭘 물어본지 모른다는 거. 그 다음에 지문이 무지막지하게 길다는 거. 그래서 읽을 시간도 없다는 거. 한 문제당 1분 안에 풀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할 수 있는 거는 반복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자, 요건입니다. 피보전 채권이 있었어요. 이행기 때 가지고. 근데 그거를 보전할 필요성이 있어요. 왜? 만약에 내가 이거를 행사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채무자가 돈이 없어질 수도 있고 그런 무자력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채무자가 제3채무자한테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단 말이야. 채무자가 제3채무자한테 권리를 행사를 해서 그 채무자가 제3채무자 그 행위를 자기 재산으로 갖다 놔야 되는데 팔아먹었으면은 근데 안 해.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이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 채권자 대위권, 대위란 말이 뭐냐면 대신 그 자리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거예요. 대신 행사하는 거. 채권자 대위권. 그러니까 채무자 권리를 행사를 안 할 때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피대위 권리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피보전 권리, 피보전 채권, 피대위 채권이란 말이 나오는데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채권자, 원래 채권자가 원래 채무자한테 갖고 있는 채권을 피보전 채권, 채무자가 제3채무자한테 갖고 있는 채권을 피대위 채권. 그러니까 왜 피대위라고 하느냐? 채권자가 제3채무자한테 우회적으로 권리를 대신해서 청구하는 거. 비대위 권리란 말이야. 그 누구 거? 채무자와 제3채무자한테 갖고 있는 권리를 채권자가 대신해서 청구하는 거. 그래서 채무자와 제3채무자 간의 그 사이에 있는 권리를 피대위 채권, 피대위 권리라고 합니다. 당연하겠죠. 피보전 채권이 있고 피대위 채권이 있어야만이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서 제3채무자한테 청구를 하게 된다. 이거는 제가 정리 차원에서 하는 거지 수도 없이 이야기합니다. 시험은 이거에 하나도 안 나와요. 깊숙이 판례에 대해서만 다 나옵니다. 법무사 시험의 특징은 90%가 판례. 그래서 어려워요. 자, 대위권 쭉 훑으니까 벌써 10분이 넘어가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채권자 대위권은 그러니까 결국은 채권자 이름으로 행사해요. 채권자가 당사자가 된다는 거. 그리고 누구한테? 그 상대방은 제3채무자, 채권자 제3채무자. 그러면 대위권 행사를 통지한다 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시험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제3채무자한테 그 쉽게 해서 소송을 할 거 아니에요. 아까 채권자 대위권은 소송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대부분 우리나라 판례는 소송으로 들어왔을 때 얘기입니다. 소송으로 들어왔으니까 판례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채권자 대위 소송, 채권자 취소 소송 그렇게 하면 틀림이 없어요. 자, 그래서 채권자 대위 그 통지가 되면은 예를 들면 내가 채무자 모르게 지금 제3채무자한테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잖아요. 그러면 채무자한테 통지를 해야 돼요.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알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데 조문에는 채권자한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알 때는 안 것도 통지로 본다. 이럴 때는 처분 금지어라 그래요. 통지되면 채무자는 처분하지 못한다. 처분해도 채권자한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어려운 말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은 아까 했죠. 쉽게는 설명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대항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제3부 채무자 항변 뭐 이렇게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채권자 대위권의 효과는 나오는데, 채권자 대위 소송을 하게 되면은 무조건 누구한테 귀속이 된다? 채무자한테 귀속이 되는 거예요. 다 그래. 취소권이든 대위권이든 채권자가 누구를 대신해서 채무자를 대신해서 하는 거야. 결론은 취소권도 마찬가지고 거기도 많은 좀 쉽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든 수익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든 이걸 전부 누구한테 귀속을 시키게 만든다? 채무자란 말이에요. 채무자. 그래야 내가 그래서 채무자한테 왜 원래 내가 갖고 있는 채권은 채무자 채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한테 귀속이 된다. 근데 채권자가 뭐 이렇게 직접 수령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 예외조항. 또 이게 결론은 예외조항이 시험에 그 민법이 그래서 어려워요. 깊이 들어가면 예외조항이 시험에 다 나와요. 그러니까 항상 뭐 말소 등기는 어떻게 한다, 이전 등기는 어떻게 한다. 이거 정말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일반적으로 채권자 대위권 취소권은 하루 만에 끝내기 어려워요. 정말 그래요. 왜? 시험에 반드시 나오니까. 100% 나오니까. 이거는 99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래도, 좀, 아까요. 이게 예외적으로 이전 등기 청구권을 할 때는 채권자한테 귀속이 안 돼요. 이전 등기 할 때는. 항상 채무자의 이전 등기만을 청구하게 되는데, 말소 등기 청구할 때는 채무자한테 복귀된다. 그래서, 반드시, 누구죠? 채무자한테든 채권자든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렇죠. 왜냐면, 말소하게 되면 효과는 똑같아요. 이거 부동산 등기법하고 연계되는데, 그래도 하겠습니다. 아무리 길어도. 쉽게 얘기하면은, A에서 B로 넘어가고, B에서 C로 넘어가고 이렇게 했는데, 그 뒤에서 말소 등기를 하게 되면, 이게 원래는 원상회복과 관계된 건데, 말소 등기를 하게 되면은, 곧바로 그 사람한테 A한테 있었다가 B로 넘어갔어요.
B의 등기를 말소하게 되면은 그대로 A 소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소 등기 할 때는 채권자한테 하든 채무자한테 하든 뭐든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채무자한테 복귀가 되니까. 그런데 이전 등기할 때는 뭐예요? 항상 채무자한테로 복귀가 돼야 되죠. 이전 등기를 나한테 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왜? 채권자를 대위해서 하기 때문에 항상 효과는 누구한테 귀속이 돼야 되니까 채무자한테. 이걸 잊어먹으면 안 돼요. 채무자한테 귀속된다. 그 다음에 기판령 이렇게 나오는데 채무자가 통지를 했는데 알았을 경우에는 채무자한테도 기판력이 미친다. 어렵게 말하면 이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쉽게 말하면 뭐예요? 통지나 채무자가 알았을 때 왜 통지를 하겠어요? 채무자한테 알아라고 통지하는 거죠. 알았을 때는 채무자한테 미친다. 그 채무자는 재산을 처분하면 안 된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복재산은 안 됩니다. 예, 내가 채무자한테 간단히 생각하면 그러죠. 채무자의 자리에 들어갔잖아. 대위. 채무자의 자리를 한 자리가, 이 자리가 채무자 자리야. 근데 어떤 채권자가 가지고 이 자리에 딱 차지했어. 누가 자리에 차지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 그래서 채권자 대위권은 딱 이게 차이가 있어요. 중복재소가 안 됩니다. 중복재소가 안 돼요. 그러나 여기 좀 써놔야 되겠네. 채권자 취소권은 중복재소가 된다는 얘기예요. 하면서 이해 가셨죠? 그거 얘기 안 나왔네, 얘기. 예, 다 빼먹은 얘기. 중복재소가 안 되고요. 이거는 중복재소가 가능해요. 왜? 대신하지 않았으니까, 채무자를. 이게 아주 굉장히 또 중요한 그 사항이고요. 어디야. 양이 많습니다. 엄청나요.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죠. 그렇고, 길어도 할 수 없어요. 저도 중복재소는 안 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중복재소를 하게 되면 후소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전소, 후소란 말이 나와요. 어려운 말로. 전소는 간단해요. 먼저 소를 제기할 때, 그다음 나중에 제기할 때, 먼저 제기한 것은 나중에도요, 부동산 등기법에도 후등기가 무효가 되는 거예요. 후등기는 무효되고, 후소가 무효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중복재소가 안 되니까. 왜? 동일하니까.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 그래서 채권자 대위권을 이 정도로 좀 짧게 마치겠습니다. 채권자 대위권은, 그래서 시험에 나올 만한 거는 뻔해요. 특정 채권도 되고, 금전 채권도 된다. 뭐가? 피보전 채권이. 당사자는 채권자와 제3채무자다. 그리고 중복재소가 안 된다. 왜? 내가 채무자 자리로 들어갔잖아요. 한 자리밖에 없어. 다시 들어오면 안 되잖아. 딱 버티고 있어야지. 중복재소 안 돼. 그러나 채권자 취소권은 채권자가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사항을 다 취소시켜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복재소가 가능하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